도덕경은 노자가 남긴 철학적 사상으로 도와 덕의 원리를 설명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강조한다. 도의 본질, 무의, 자연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이상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노자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알아보자. 노자는 도를 도라고 하면 그것은 영원한 도가 아니다. 이름을 붙이면 그것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는 도가 언어로 온전히 규정될 수 없는 궁극적인 원리임을 의미한다. 마치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완벽히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도 역시 하나의 개념이나 정의로 한정될 수 없다. 도는 우주의 근본 원리이지만 인간의 언어로는 그 본질을 완벽히 담아낼 수 없으며 이를 억지로 설명하려 하면 오히려 그 의미가 왜곡될 수 있다. 그는 이어서 이름이 없는 것이 천지의 시작이며 이름이 있는 것이 만물의 어머니이다라고 말한다. 즉, 도는 본래 이름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지만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고 구별하기 위해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은 구체적인 개념이 되어 도의 본질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 이처럼 노자는 형체가 없는 무에서 유가 생겨난다고 설명하며 세상의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흐르는 과정 속에 있음을 강조한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세상을 특정한 틀과 개념으로 규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성공, 행복, 사랑과 같은 것들을 어떤 특정한 기준에 맞추어 정의하고자 하지만 실제로 그것들은 각자의 경험과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성공은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사는 것이 성공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나치게 특정한 개념에 집착하기보다 삶의 흐름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노자는 무욕하면 도의 신비를 볼 수 있고 유욕하면 도의 한계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욕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본질을 바라볼 때 도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욕망에 사로잡히면 도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고 단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세상을 해석하게 된다. 현대 사회에서 이는 우리가 물질적 욕망이나 사회적 기준에 너무 얽매이면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놓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목표를 성취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태도는 오히려 우리를 더 불안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하다. 삶의 의미를 지나치게 분석하거나 강요하기보다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는 태도가 중요하다. 또한 필요 이상의 욕망을 줄이고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 더욱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 예를 들어 물질적 성공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적 성장과 만족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도의 가르침에 가까운 삶을 실천할 수 있다. 노자는 대립과 조화의 원리를 설명하며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이 있기에 추한 것이 있고 선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기에 악한 것이 있다고 말한다. 이는 모든 개념이 상대적인 기준에서 형성된다는 뜻이다. 높은 것이 존재하려면 낮은 것도 있어야 하며 어려움이 있어야 쉬움이 의미를 갖는다. 즉, 우리는 모든 사물과 개념이 서로를 통해 존재함을 이해해야 한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종종 특정한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고 판단한다.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을 명확히 구분하려 하지만
사실 이들은 서로 연결된 개념이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성공을 이해할 수 없으며 불행을 겪지 않으면 행복의 가치를 알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한쪽 면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인생의 다양한 측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노자는 또한 그러므로 성인은 무위로 다스리고 가르침 없는 가르침을 행한다고 말한다. 이는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식임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끊임없는 경쟁과 성취를 강요하지만 때로는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를 양육할 때도 지나친 간섭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존재할 수 없다. 또한 무리하게 삶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보다 상황을 받아들이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더욱 현명한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다. 노자는 욕망을 다스리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는 것이 조화로운 삶을 이루는 길임을 강조한다. 그는 상을 주어 능력을 다투게 하면 백성이 다투게 되고 귀한 물건을 귀히 여기면 도둑이 생긴다고 말한다. 즉, 사회가 지나치게 경쟁을 조장하거나 물질적 부를 강조하면 사람들의 욕망이 커지고 갈등이 생긴다는 의미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다툼과 불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과 성취의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높은 연봉,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명예를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끝없는 비교에 시달리며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노자는 이러한 욕망을 줄이고 본연의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나은 길이라고 가르친다. 억지로 성공을 좇기보다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평온한 삶을 가져올 수 있다. 노자는 또한 성인은 마음을 비우고 배를 채우며 뜻을 약하게 하고 뼈를 강하게 한다고 말한다. 이는 쓸데없는 욕심과 인위적인 지식을 내려놓고 본질적인 삶의 가치를 찾으라는 의미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와 자극이 넘쳐나지만 그 중에서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남들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자신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면 먼저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물질적 성취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내면의 평온과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필요 이상의 욕망을 줄이고 단순한 삶을 지향할 때 더 깊은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무한한 욕망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노자가 말하는 이상적인 삶에 가까워지는 길이다. 노자는 도의 무한성과 유연성을 강조하며 그것이 세상의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는 원리임을 설명한다. 그는 도는 그릇처럼 텅 비어 있지만 사용해도 가득 차지 않는다. 도는 깊고 그 근원은 만물의 조상과 같다라고 말한다. 이는 도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변화하는 원리임을 의미한다. 도는 마치 흐르는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막힘없이 모든 것을 감싸 안는다. 또한 돈은 특정한 모습이나 규칙을 강요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만물과 함께한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종종 특정한 목표나 형태를 고집하면서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노자는 도가 비어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품고 있듯이 우리의 삶도 유연성을 가질 때 더욱 풍요로워진다고 가르친다. 즉,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으며 변화에 적응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태도를 유지하면 더 큰 기회를 만날 수 있다. 또한 노자는 돈은 둔하게 보이지만 날카롭고 혼탁해 보이지만 맑아진다고 말한다. 이는 도가 겉으로는 분명하지 않아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길을 찾아간다는 의미이다. 현대 사회에서도 단기적인 성과나 눈에 보이는 성공만을 좇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순간의 실패에 좌절하기보다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더 나은 길일 수 있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삶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억지로 통제하려 하기보다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최선의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도의 원리처럼 겉으로는 비어 있어 보이지만 내적으로 충만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물질적 성공만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과 균형을 찾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풍요로운 삶이라 할 수 있다. 노자는 자연의 무심함과 인간이 이를 본받아야 함을 강조한다. 그는 하늘과 땅은 인자하지 않으며 만물을 풀처럼 본다. 성인은 인자하지 않으며 백성을 풀처럼 본다라고 말한다. 이는 자연이 특정한 감정을 품지 않고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대한다는 뜻이다. 자연은 한쪽에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흘러갈 뿐이다. 마찬가지로 성인도 특정한 감정이나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종종 감정에 휘둘리며 판단을 내리고 행동한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익에 따라 사람을 대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노자는 자연처럼 무심하게 사물을 바라볼 것을 강조한다. 즉, 인간관계에서 감정적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군가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노자는 하늘과 땅 사이에는 풀무처럼 비어 있지만 움직일수록 더 많은 바람을 낸다고 말한다. 이는 여유와 공간을 가지는 것이 삶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의미다. 우리는 종종 빠른 성과를 원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지만 때로는 비움과 기다림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일을 하고 성과를 내는 것보다 적절한 휴식과 여유를 가지며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인간관계에서 감정적인 반응을 줄이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질 때 더욱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 또한 과도한 욕심이나 조급함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삶의 리듬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노자는 도의 본성과 그것이 인간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강조한다. 그는 도는 물처럼 흐르고 여성처럼 부드럽다라고 말한다.
이는 도가 강하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게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힘임을 의미한다. 물은 단단한 것조차도 침식시키지만 결코 강압적으로 다가가지 않으며 부드럽고 유연하게 흐른다. 마찬가지로 도도 모든 것을 지탱하지만 강제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른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종종 강압적이고 경쟁적인 사회에서 살아가며 때로는 힘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노자는 도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힘을 강조한다. 즉, 강한 압박이나 고집보다는 유연하고 부드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갈등을 해결할 때 강하게 대립하거나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조정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노자는 도가 비어 있음을 강조한다. 도는 형체가 없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비어 있음 속에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다. 이는 우리가 때로는 비우고 여유를 두는 것이 더 큰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교훈을 준다. 현대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바쁘게 성과를 내는 것에 집중하지만 여유를 가지고 비움의 시간을 가지며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압적인 태도를 버리고 유연하고 부드러운 접근을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또한 비움과 여유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끊임없는 욕심이나 조급함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삶의 리듬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노자는 자연의 순리와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하늘은 오래도록 지속되며 땅은 깊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하늘은 오래가고 땅은 깊다. 성인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나서지 않으며 모든 것을 끝없이 배려한다라고 말한다. 이는 하늘과 땅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자연의 순리에 맞게 자신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도는 그 자체로 겸손하고 겸손함을 통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교훈을 준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종종 자신의 능력이나 성과를 과시하려 하며 자주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한다. 그러나 노자는 성인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갈 것을 강조한다. 우리가 자신을 낮추는 순간 오히려 더 큰 존경과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면 자신을 지나치게 드러내기보다는 동료들에게 배려를 하고 자신이 겸손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노자는 성인은 자신을 낮추며 모든 것을 자연의 법칙에 맡긴다라고 말한다. 이는 우리가 때로는 억지로 어떤 상황을 만들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성과나 결과를 빠르게 얻기 위해 급히 움직일 때가 많지만 때로는 시간을 두고 기다리며 자연스럽게 결과를 얻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기보다는 자연의 흐름에 따라 여유를 두고 상황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지나치게 성과를 쫓기보다는 흐름에 몸을 맡기며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노자는 최선의 삶과 겸손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전한다. 그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며 다투지 않고 모든 곳에 스며든다. 물은 겸손하게 가장 낮은 곳에 흐르고 그것이 바로 물의 가장 큰 강점이다라고 말한다. 이는 물이 다른 모든 것들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며
만물을 이롭게 만든다는 비유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친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이익이나 자존심을 위해 경쟁하거나 싸우게 된다. 하지만 노자는 최고의 삶은 물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다툼 없이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삶이라고 말한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경쟁하기보다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높은 자리를 원할 때 자신이 모든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동료들이나 구성원을 돕고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인정받고 더 큰 성과를 얻게 된다. 또한 노자는 물은 다툼 없이 모든 곳에 스며든다라고 말한다.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투지 않고 갈등 없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갈등과 경쟁이 흔하게 발생하지만 때로는 물처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다툼 없이 해결하려는 자세가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처럼 겸손하고 다투지 않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이해하며 다툼보다는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물처럼 유연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 될 것이다. 노자는 과유불급 즉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교훈을 전한다. 그는 진흙을 쌓아 탑을 만들고 칼날을 계속 갈아서 날카롭게 만들지만 결국 남은 것은 손상뿐이다. 지나치게 채우거나 과도하게 힘을 주면 오히려 낭패를 본다라고 말한다. 이는 우리가 아무리 과하게 무언가를 쌓거나 노력한다고 해도 그것이 지나치면 결국 그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이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종종 목표를 달성하려고 지나치게 노력하거나 무언가를 너무 많이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노자는 과도한 욕심이나 지나친 노력은 오히려 결과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거나 성과를 내기 위해 지나치게 압박을 가하면 결국 피로와 스트레스를 초래하고 결국 일을 잘 해내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노자는 덧붙이는 것은 결국 불완전해지며 비어있는 공간이 가득 차게 된다라고 말한다. 이는 우리가 지나치게 가득 채우려 하기보다는 비워두고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며 자원을 낭비하거나 불필요한 것을 쌓아두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때로는 비우고 여유를 가지는 것이 더 큰 성과를 가져온다. 이는 몸과 마음의 휴식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과도한 소비나 욕심을 줄이는 것이 삶의 균형을 이루는 길이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거나 지나치게 행동하는 태도를 피해야 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지나친 힘을 주거나 급하게 성과를 낼 필요가 없다. 적당한 노력과 여유를 두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과유불급의 원칙을 기억하며 적당한 선에서 멈추고 그 흐름에 맞게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노자는 자아의 통제와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삶에 대해 다룬다. 그는 하늘과 땅의 길을 따라 성인은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조절하며 스스로를 낮추고 모든 존재를 어루만진다라고 말한다. 이는 성인이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물론
세상과 자연의 흐름에 맞춰 살아간다는 교훈을 준다. 도의 길은 외부의 조건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삶을 이끌어 간다는 뜻이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자주 외부의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자신의 행동이나 결정을 바꾸곤 한다. 하지만 노자는 자아를 통제하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스트레스나 불만이 생길 때 그것에 휘둘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차분하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감정을 조절하고 내면의 안정감을 유지하며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노자는 성인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다.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 않으며 남을 비판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는 우리가 자주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노자는 자신을 높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삶을 강조한다. 즉, 자아를 낮추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종종 경쟁과 비교 속에서 자아를 높이려 하거나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기 쉬운 환경에 있다. 하지만 노자는 이를 넘어서서 자신의 자아를 겸손하게 유지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교나 평가 없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조절하고 자아를 통제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며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신을 높이려 하거나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노자의 가르침은 현대인들에게도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지나친 경쟁과 욕심을 버리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삶을 살며 만족을 알고 이타적으로 행동할 때 진정한 조화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도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도덕경은 노자가 남긴 철학적 사상으로 도와 덕의 원리를 설명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강조한다. 도의 본질, 무의, 자연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이상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노자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알아보자. 노자는 도를 도라고 하면 그것은 영원한 도가 아니다. 이름을 붙이면 그것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는 도가 언어로 온전히 규정될 수 없는 궁극적인 원리임을 의미한다. 마치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완벽히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도 역시 하나의 개념이나 정의로 한정될 수 없다. 도는 우주의 근본 원리이지만 인간의 언어로는 그 본질을 완벽히 담아낼 수 없으며 이를 억지로 설명하려 하면 오히려 그 의미가 왜곡될 수 있다. 그는 이어서 이름이 없는 것이 천지의 시작이며 이름이 있는 것이 만물의 어머니이다라고 말한다. 즉, 도는 본래 이름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지만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고 구별하기 위해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은 구체적인 개념이 되어 도의 본질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 이처럼 노자는 형체가 없는 무에서 유가 생겨난다고 설명하며 세상의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흐르는 과정 속에 있음을 강조한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세상을 특정한 틀과 개념으로 규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성공,
행복, 사랑과 같은 것들을 어떤 특정한 기준에 맞추어 정의하고자 하지만 실제로 그것들은 각자의 경험과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성공은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사는 것이 성공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나치게 특정한 개념에 집착하기보다 삶의 흐름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노자는 무욕하면 도의 신비를 볼 수 있고 유욕하면 도의 한계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욕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본질을 바라볼 때 도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욕망에 사로잡히면 도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고 단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세상을 해석하게 된다. 현대 사회에서 이는 우리가 물질적 욕망이나 사회적 기준에 너무 얽매이면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놓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목표를 성취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태도는 오히려 우리를 더 불안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하다. 삶의 의미를 지나치게 분석하거나 강요하기보다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는 태도가 중요하다. 또한 필요 이상의 욕망을 줄이고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 더욱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 예를 들어 물질적 성공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적 성장과 만족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도의 가르침에 가까운 삶을 실천할 수 있다. 노자는 대립과 조화의 원리를 설명하며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이 있기에 추한 것이 있고 선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기에 악한 것이 있다고 말한다. 이는 모든 개념이 상대적인 기준에서 형성된다는 뜻이다. 높은 것이 존재하려면 낮은 것도 있어야 하며 어려움이 있어야 쉬움이 의미를 갖는다. 즉, 우리는 모든 사물과 개념이 서로를 통해 존재함을 이해해야 한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종종 특정한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고 판단한다.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을 명확히 구분하려 하지만 사실 이들은 서로 연결된 개념이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성공을 이해할 수 없으며 불행을 겪지 않으면 행복의 가치를 알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한쪽 면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인생의 다양한 측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노자는 또한 그러므로 성인은 무위로 다스리고 가르침 없는 가르침을 행한다고 말한다. 이는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식임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끊임없는 경쟁과 성취를 강요하지만 때로는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를 양육할 때도 지나친 간섭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존재할 수 없다. 또한 무리하게 삶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보다 상황을 받아들이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더욱 현명한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다. 노자는 욕망을 다스리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는 것이 조화로운 삶을 이루는 길임을 강조한다. 그는 상을 주어 능력을 다투게 하면 백성이 다투게 되고
귀한 물건을 귀히 여기면 도둑이 생긴다고 말한다. 즉, 사회가 지나치게 경쟁을 조장하거나 물질적 부를 강조하면 사람들의 욕망이 커지고 갈등이 생긴다는 의미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다툼과 불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과 성취의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높은 연봉,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명예를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끝없는 비교에 시달리며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노자는 이러한 욕망을 줄이고 본연의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나은 길이라고 가르친다. 억지로 성공을 좇기보다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평온한 삶을 가져올 수 있다. 노자는 또한 성인은 마음을 비우고 배를 채우며 뜻을 약하게 하고 뼈를 강하게 한다고 말한다. 이는 쓸데없는 욕심과 인위적인 지식을 내려놓고 본질적인 삶의 가치를 찾으라는 의미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와 자극이 넘쳐나지만 그 중에서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남들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자신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면 먼저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물질적 성취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내면의 평온과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필요 이상의 욕망을 줄이고 단순한 삶을 지향할 때 더 깊은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무한한 욕망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노자가 말하는 이상적인 삶에 가까워지는 길이다. 노자는 도의 무한성과 유연성을 강조하며 그것이 세상의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는 원리임을 설명한다. 그는 도는 그릇처럼 텅 비어 있지만 사용해도 가득 차지 않는다. 도는 깊고 그 근원은 만물의 조상과 같다라고 말한다. 이는 도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변화하는 원리임을 의미한다. 도는 마치 흐르는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막힘없이 모든 것을 감싸 안는다. 또한 도는 특정한 모습이나 규칙을 강요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만물과 함께한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종종 특정한 목표나 형태를 고집하면서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노자는 도가 비어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품고 있듯이 우리의 삶도 유연성을 가질 때 더욱 풍요로워진다고 가르친다. 즉,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으며 변화에 적응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태도를 유지하면 더 큰 기회를 만날 수 있다. 또한 노자는 도는 둔하게 보이지만 날카롭고 혼탁해 보이지만 맑아진다고 말한다. 이는 도가 겉으로는 분명하지 않아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길을 찾아간다는 의미이다. 현대 사회에서도 단기적인 성과나 눈에 보이는 성공만을 좇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순간의 실패에 좌절하기보다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더 나은 길일 수 있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삶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억지로 통제하려 하기보다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최선의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도의 원리처럼 겉으로는 비어 있어 보이지만 내적으로 충만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물질적 성공만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과 균형을 찾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풍요로운 삶이라 할 수 있다. 노자는 자연의 무심함과 인간이 이를 본받아야 함을 강조한다. 그는 하늘과 땅은 인자하지 않으며 만물을 풀처럼 본다. 성인은 인자하지 않으며 백성을 풀처럼 본다라고 말한다. 이는 자연이 특정한 감정을 품지 않고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대한다는 뜻이다. 자연은 한쪽에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흘러갈 뿐이다. 마찬가지로 성인도 특정한 감정이나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종종 감정에 휘둘리며 판단을 내리고 행동한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익에 따라 사람을 대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노자는 자연처럼 무심하게 사물을 바라볼 것을 강조한다. 즉, 인간관계에서 감정적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군가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노자는 하늘과 땅 사이에는 풀무처럼 비어 있지만 움직일수록 더 많은 바람을 낸다고 말한다. 이는 여유와 공간을 가지는 것이 삶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의미다. 우리는 종종 빠른 성과를 원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지만 때로는 비움과 기다림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일을 하고 성과를 내는 것보다 적절한 휴식과 여유를 가지며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인간관계에서 감정적인 반응을 줄이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질 때 더욱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 또한 과도한 욕심이나 조급함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삶의 리듬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노자는 도의 본성과 그것이 인간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강조한다. 그는 도는 물처럼 흐르고 여성처럼 부드럽다라고 말한다. 이는 도가 강하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게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힘임을 의미한다. 물은 단단한 것조차도 침식시키지만 결코 강압적으로 다가가지 않으며 부드럽고 유연하게 흐른다. 마찬가지로 도도 모든 것을 지탱하지만 강제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른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종종 강압적이고 경쟁적인 사회에서 살아가며 때로는 힘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노자는 도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힘을 강조한다. 즉, 강한 압박이나 고집보다는 유연하고 부드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갈등을 해결할 때 강하게 대립하거나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조정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노자는 도가 비어 있음을 강조한다. 도는 형체가 없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비어 있음 속에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다. 이는 우리가 때로는 비우고 여유를 두는 것이 더 큰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교훈을 준다. 현대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바쁘게 성과를 내는 것에 집중하지만 여유를 가지고 비움의 시간을 가지며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압적인 태도를 버리고 유연하고 부드러운 접근을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또한 비움과 여유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끊임없는 욕심이나 조급함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삶의 리듬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노자는 자연의 순리와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하늘은 오래도록 지속되며 땅은 깊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하늘은 오래가고 땅은 깊다. 성인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나서지 않으며 모든 것을 끝없이 배려한다라고 말한다. 이는 하늘과 땅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자연의 순리에 맞게 자신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도는 그 자체로 겸손하고 겸손함을 통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교훈을 준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종종 자신의 능력이나 성과를 과시하려 하며 자주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한다. 그러나 노자는 성인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갈 것을 강조한다. 우리가 자신을 낮추는 순간 오히려 더 큰 존경과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면 자신을 지나치게 드러내기보다는 동료들에게 배려를 하고 자신이 겸손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노자는 성인은 자신을 낮추며 모든 것을 자연의 법칙에 맡긴다라고 말한다. 이는 우리가 때로는 억지로 어떤 상황을 만들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성과나 결과를 빠르게 얻기 위해 급히 움직일 때가 많지만 때로는 시간을 두고 기다리며 자연스럽게 결과를 얻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기보다는 자연의 흐름에 따라 여유를 두고 상황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지나치게 성과를 쫓기보다는 흐름에 몸을 맡기며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노자는 최선의 삶과 겸손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전한다. 그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며 다투지 않고 모든 곳에 스며든다. 물은 겸손하게 가장 낮은 곳에 흐르고 그것이 바로 물의 가장 큰 강점이다라고 말한다. 이는 물이 다른 모든 것들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며 만물을 이롭게 만든다는 비유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친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이익이나 자존심을 위해 경쟁하거나 싸우게 된다. 하지만 노자는 최고의 삶은 물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다툼 없이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삶이라고 말한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경쟁하기보다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높은 자리를 원할 때 자신이 모든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동료들이나 구성원을 돕고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인정받고 더 큰 성과를 얻게 된다. 또한 노자는 물은 다툼 없이 모든 곳에 스며든다라고 말한다.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투지 않고 갈등 없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갈등과 경쟁이 흔하게 발생하지만 때로는 물처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다툼 없이 해결하려는 자세가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처럼 겸손하고 다투지 않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이해하며 다툼보다는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물처럼 유연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 될 것이다. 노자는 과유불급 즉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교훈을 전한다. 그는 진흙을 쌓아 탑을 만들고 칼날을 계속 갈아서 날카롭게 만들지만 결국 남은 것은 손상뿐이다. 지나치게 채우거나 과도하게 힘을 주면 오히려 낭패를 본다라고 말한다. 이는 우리가 아무리 과하게 무언가를 쌓거나 노력한다고 해도 그것이 지나치면 결국 그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이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종종 목표를 달성하려고 지나치게 노력하거나 무언가를 너무 많이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노자는 과도한 욕심이나 지나친 노력은 오히려 결과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거나 성과를 내기 위해 지나치게 압박을 가하면 결국 피로와 스트레스를 초래하고 결국 일을 잘 해내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노자는 덧붙이는 것은 결국 불완전해지며 비어있는 공간이 가득 차게 된다라고 말한다. 이는 우리가 지나치게 가득 채우려 하기보다는 비워두고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며 자원을 낭비하거나 불필요한 것을 쌓아두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때로는 비우고 여유를 가지는 것이 더 큰 성과를 가져온다. 이는 몸과 마음의 휴식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과도한 소비나 욕심을 줄이는 것이 삶의 균형을 이루는 길이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거나 지나치게 행동하는 태도를 피해야 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지나친 힘을 주거나 급하게 성과를 낼 필요가 없다. 적당한 노력과 여유를 두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과유불급의 원칙을 기억하며 적당한 선에서 멈추고 그 흐름에 맞게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노자는 자아의 통제와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삶에 대해 다룬다. 그는 하늘과 땅의 길을 따라 성인은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조절하며 스스로를 낮추고 모든 존재를 어루만진다라고 말한다. 이는 성인이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물론 세상과 자연의 흐름에 맞춰 살아간다는 교훈을 준다. 도의 길은 외부의 조건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삶을 이끌어간다는 뜻이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자주 외부의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자신의 행동이나 결정을 바꾸곤 한다. 하지만 노자는 자아를 통제하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스트레스나 불만이 생길 때 그것에 휘둘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차분하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감정을 조절하고 내면의 안정감을 유지하며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노자는 성인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다.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 않으며 남을 비판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는 우리가 자주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노자는 자신을 높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삶을 강조한다. 즉, 자아를 낮추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종종 경쟁과 비교 속에서 자아를 높이려 하거나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기 쉬운 환경에 있다. 하지만 노자는 이를 넘어서서 자신의 자아를 겸손하게 유지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교나 평가 없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조절하고 자아를 통제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며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신을 높이려 하거나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노자의 가르침은 현대인들에게도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지나친 경쟁과 욕심을 버리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삶을 살며 만족을 알고 이타적으로 행동할 때 진정한 조화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도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